자, 조선 후기 편 두 번째 강의에 앞서서 앞서 일에서 약간의 오류와 빠진 문제가 있어서 그걸 이제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거 4번에서 이제 그 윤유에 대한 문제였었죠.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할 때 청의 정세 변화를 계기로 이제 북벌을 주장한 것이 바로 윤유 등의 이러한 남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적극적인 이제 북방 개척도 제가 여기서 이제 아마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소론, 윤증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소론 쪽이 적극적인 북방 개척. 그러니까 이제 청을 치자는 건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 저도 평안도 함경도 이쪽 북방을 이제 적극적으로 진출하자 뭐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6번을 이제 빼먹었는데 자,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임평대군의 아들 이제 여러복 이제 이른바 이거 삼복이라고 하는데 이제 본래 이제 교만하고 억세는데 임금이 초년에 자주 병을 앓므로 그들이 몰래 못된 생각을 품고 바라서는 안 될 영모죠. 자, 남인에게부터 윤효와 앞서서 나왔지만 허목 이제 남인들의 태두죠. 그리고 허적 이것도 남인의 중요한 인물인데 그 허견 서자 허견이 이제 이 삼복과 연관이 돼서 뭐 영모를 꾸민다 군권 장악 이거와 관련돼서 일어난 것이 바로 제가 이제 경신한국이라고 그랬죠. 예. 이제 군권 남인들이 이제 군권을 많이 장악을 하자 이거를 영모로 몰았는데 이제 뭐 이른바 뭐 유학 사건 뭐 기름 먹인 장막 이것을 이제 빌미로 해서 허적이 임금의 허락도 없이 이제 사사로이 이제 유학을 뭐 가져갔다 뭐 이렇게 해서 나온 이제 사건이죠. 자, 그래서 이 경신왕국을 통해서 결국 이제 서인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남인이 몰락을 하고. 자, 그러면 이게 되고 근데 이제 이 상황 이후에 전개된 것이니까 경신왕국도 있겠고 뭐 기사왕국도 있겠고 이때는 이제 남인이 집권하고요. 원자 정오 문제, 10인 장씨 소생에 남인이 승리했고 그 다음에 인현왕후 복위 이거 관련돼서는 갑술왕국 때는 다시 또 서인이 승리했습니다. 이런 것 등을 찾으면 되겠죠. 자, 보도록 하죠. 자이디비 복상 문제로 예송이 전개된 것은 현종 때 두 차례가 있었죠. 황국은 숙종 때니까 이건 틀렸고 정열의 모반 사건으로 1589년 기축국사 서인이 전국을 주도한 거 이건 이제 선조 때죠. 틀렸고 이거의 나이 일어나 반란군이 도성을 장악을 하였다. 자, 이거는 이제 인조 때 있었던 일이죠. 1624년 이것도 안 되고 북인이 서인과 남해를 배제한 후 전국을 독점하였다. 이건 광해군 때죠. 광해군 때 집권 세력 북인 틀렸고 정답은 5번인데 희빈 장씨 소생의 원자책 분자로 황국이 발생했다. 이게 바로 이제 기사 황국이 되겠죠. 희빈 장씨가 남인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남인이 승리를 했고 송시열 등 서인들이 대거 숙청당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조선 후기 이제 경제, 사회, 문화 이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밑줄근 이 제도에 대한 설명은 것은 이원익의 건의로 경기도에 이 제도를 시행했대. 박람회 폐단의 문제 해결하는 거. 곡물을 현물 대신 쌀로 거두는 수비법이고 선해청으로 납부한다는 건 바로 대동법이 되죠. 그래서 대동법은 이제 1608년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시행이 됐는데 자, 여기서 나온 것처럼 이제 원래는 이제 그 가오별로 공납을 특산물을 거뒀죠. 이것을 이제 토지 결수로 이제 결국 전세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특산물을 내던 것을 내기 쉬운 이제 쌀이라든지 뭐 포도 낼 수 있고 돈으로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국가가 필요하는 이 특산물을 바탕으로 한 관수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이를 위해서 국가가 상인을 하나 지정을 했죠. 그게 바로 공인이고 공인이 공가를 받아서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서 주문을 하게 되기 때문에 공인의 등장이 결국 조선 후기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에 이익을 담당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양반에게도 군포가 부과됐다. 이건 흥선대원군의 개혁 관련된 호포제 실시. 양전 사업을 대한제국 때 본격적으로 실시해서 이제 지게함으로 설치하고 근대적인 토지 문구인 지게를 발급한 것은 대한제국 시기고요. 풍경에 따라 전세를 9등급으로
차등 부과했다. 연분구등법이죠. 이거는 이제 조선 전기 이제 전세고 세종 때 마련했죠. 그다음에 부족한 재정 보충으로 선무공반포 또 뭐 결작, 어염선세 이런 거 얻는 것은 군역의 폐단을 해결한 영조 때 실시된 균역법의 보충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밑줄근 대책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임금께서 군포를 절반인 한필로 줄이는 법. 이게 바로 영조 때 실시된 균역법이죠. 그러면 이 보충책은 뭐냐? 앞서 나온 것처럼 부유층들에게 선무군간이라는 감투를 씌워주고 포를 걷고 결작이라고 해서 일결당 2두씩 걷고요. 지주들한테. 그 다음에 염, 선세를 이제 정부에서 이제 걷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니은 맞고 선무공간포, 니은 디귿.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양전 사업을 실시하여 지게를 발급했다. 대한제국 시기에 이러한 게 있었죠. 근대적 토지 문건 수신전, 휴량전 명목으로 했을 때는 폐지하였다. 이건 이제 직접법 실시와 함께 실시된 것이죠. 세조 때. 그래서 직전법은 현직에게만 주고 그다음에 세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수신전, 휴량전, 미망인 어린 유가족들에게 이런 것도 다 폐지를 했습니다. 20번 가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선 후기에 활동한 상인에 대해서 말해볼까. 자, 조선 후기에는 이제 국가 소속 상인, 뭐 어용 상인 이런 관상이 있고요. 이제 민간 상인, 사상이 있습니다. 사상 중에서 이제 그 뭐 규모가 작은 건 보통 이제 난전이라고 그러는데 대표적인 사상에는 최대의 상인, 개성 상인, 바로 송상이 있고 또 뭐 만상, 그러니까 이제 의주를 부대로 한 상인, 그다음에 내상, 부산 동래, 예. 자 대청, 대일, 송상은 이 둘을 또 연결하죠, 다. 예. 근데 개성상인은 이제 송상이라 가지고 독자적인 회계법인 사계치부법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한강을 무대로 해서 세곡을 운송하는 서울에 흐르는 강, 그래서 경강상인 등이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해상 공국을 통해 정부의 보호를 받았다. 이거는 이제 보부상하고 관련돼 있죠. 지방 장시를 떠돌아다니는 이 보부상의 그 특권을 위한 이제 보호책이죠. 개항 이후에 이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틀렸고, 자 송상은 이제 최대의 상이라서 송방이라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최대의 상이니까 당연히 지점이 있겠죠. 그 다음에 나 책문후 씨를 통해 청과의 무역을 주도하였다. 경강상이나 한강을 무대로 한 것이죠. 이제 후시 이런 국경지역 밀무역 이거하고 관련 있는 것은 뭐 이제 만상이라든지 뭐 주변 지역 상인이 되겠죠. 해당이 안 되고, 그다음에 금 난정권 사상을 단속할 수 있는 금지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은 이제 시전 상인들에게 주어진 도성 상인들이죠. 도성 어용 상인들. 근데 이게 1791년 신해년에 유기전을 제외하고는 다 폐지됐죠. 그 다음에 근대적인 상회사인 대동상해를 설립을 하였다. 자, 대동상해는 무슨 송상 경강상이 아니라 이제 그 조선 후기 이제 그 좀 사상 도구 중 도구 좀 규모가 큰 이런 도매상들, 규모가 있는 그런 상인 중에서 이제 포구를 무대로 한 객주들이 주로 이제 대동상해를 장통회사 이런 것 등을 설립을 했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21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의 경제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비변사 등록이니까 비변사 등록은 이제 조선 후기 것만 있죠. 조선 후기 경제 상황 이것만 봐도 알 수 있고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부상, 부유한 상인, 대고, 이제 뭐 도고라고도 하죠. 독점적 도매상인, 전황 이런 화폐가 이제 널리 유통이 되면서 이 화폐를 가지고 이것을 이제 재산 축적의 수단으로 싹쓸이하면서 화폐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죠. 자,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조선 후기 경제 모습을 찾는 것이고요. 모든 산업이 다 골고루 발달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본주의적인 어떤
생산 방식 그런 게 나타나요. 그걸 이제 흔히 맹아라고 하는데 뭐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규모가 큰 규모의 경제 뭐 이런 것 등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하죠. 덕대가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였다. 조선욱이 이제 광산업의 소유와 경영의 어떤 분리가 나오는데 물주에 해당하는 것이 혈주고 전문 경영인이 바로 덕대가 됩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담배 이제 이거 외래작물 조선욱에 들어온 면화 등 이런 것이 상품 작물 이제 팔아서 돈이 되게 하는 것이죠. 이게 유행하고 수도권이 세습되는 수신전 휴량전이 있었던 시기는 이제 그 과전법이 실시되던 조선 초기에만 이제 해당이 되고 직전법이 실시되는 1466년엔 폐지가 됐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개성상인, 의주상인 이런 사람들이 대청무역으로 부를 축적하였다. 그렇죠. 외관에서 개시, 공식무역, 비공식적인 무역, 후시 등이 이루어졌다. 대일무역, 내상하고 관련되어 있죠.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22번 다음 자료의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일성록은 이제 그 조선 왕조실록에 쓰이는 사료인데 정조가 세손 때부터 쓴 1760년부터 나왔으니까 이건 당연히 조선 후기가 될 수밖에 없죠. 뭐 출전을 자세히 안 물어봐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연경 청나라와 왕래 여기서 이제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서양 그 의류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예. 자, 조선 후기. 자, 이제 사회상을 묻는 것인데,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청아백자를 제작하는 도공. 자, 조선 후기는 서민 문화가 발달하고 문화의 저변이 넓어집니다. 그러면서 공예에서는 청아백자가 유행하게 됩니다. 코발트 색에. 그 다음에 중인 계층의 문학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시사를 조직한다는 거. 동호회 모임. 그 다음에 담배, 면화 등 상품 작물 재배. 이건 아까도 나왔었죠. 그 다음에 저잣거리, 장터 같은 데서 이야기책을 읽고 돈을 받는 전기수. 예. 자, 그런데 정답은 5번이 되는데 과전법에 의해 토지 수익권을 지급하는 관리. 과전법은 공영왕상년 고려 말에서 직전법이 실시되는 요때까지만 존속했던 조선 초기에만 존속했었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3번 가서적이 편찬된 시기에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유수원 하면은 중상적 실학의 선구자죠. 이 사람이 쓴 것이 유수원의 어, 이제 우서라는 책이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상공업진흥 양반들도 농상업에 종사하고 이제 뭐 그러면 이건 조선 후기가 되겠죠. 예, 실학 중에서 이제 중상적 실학과 관련돼 있으니까 예. 자 그러면 무역에서 개시, 공식적 무역, 비공식적 밀무역, 후시 다 이루어졌댔죠. 담배, 면허 같은 상품 작물 재배 맞죠? 자, 시장을 관리하기 위해 동시에 설치된 것은 509년 신라 지중왕 때죠. 예, 신라 금성에 그 옛날 얘기죠. 정답은 3번이고 송상, 개성상인, 만상, 의주상인 대청무역으로 모두 축적했다 맞죠? 자, 조선후기 이제 농업의 발전은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벼와보리, 이모작이 확산이 되면서 광작이 유행한 것이죠. 맞는 내용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다음 가상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경제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종로의 연초 이게 담배죠. 담배 가게 전기수 이야기 읽어주고 돈 파는 사람. 그러니까 이건 뭐 조선 후기에 그런 상업적 모습을 볼 수 있죠. 조선 후기 상황. 자 보도록 하죠. 옳지 않은 거 금속 화폐 최초의 철전인 건원중문은 고려 성종 때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고구마, 감자 등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외래작물로 들어오게 되죠. 가뭄 흉년 때 이제 버틸 수 있는 구황작물로 감자, 고구마 같은 뭐 고추라든지 담배 이런 게 다 외래작물로 조선 후기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독점적 도매상인 도고가 이제 유통망을 뒤흔드는 그런 것도 조선 후기에 볼 수 있고요. 장시가 이제 유통망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도
이 시기고요. 보부상 활동을 많이 했죠. 송상만상은 대청무역, 내상은 대일무역. 예, 다 조선 후기입니다. 정답은 1번. 자, 25번 가정교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18세기부터 19세기 중엽까지 모못을 사교로 몰아 탄핵한 여러 기운을 모은 것이다. 이승은 최초의 영세자, 정약용, 신유사학대에 이제 강제로 유배했죠. 그 다음에 전라도의 진산의 윤지충 공상현이 이게 이제 그 정조 때 있었던 신해년에 있었던 이제 신의 박해가 되는 것이죠. 1791년 등등 이건 다 관련된 게 이제 천주교가 되겠죠. 천주교가 탄압받은 이유는 내세 사상과 인간 평등이 문제가 된 것이죠. 그리고 처음에는 서학이라고 그래서 학문으로서 수용이 되었지만 점차 영국 끝에서 남인층 등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으로 발전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보도록 하죠. 단군 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나철 오기오 등 자신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1909년 대종교로 발달하게 되고요. 하늘의 제사 지내는 초제는 국가 행사 지내는 도교 행사입니다. 동경대전과 경전, 용담이다, 포교가사 이거는 동학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요. 유불선 플러스 민간 실험에서까지 포함이 된 것도 역시 동학이 되겠습니다. 서학에 반대한다는 것이죠. 26번 가종교에 대한 설명을 온 것은 최재우 하면은 동학의 창시자이죠. 자, 동학의 핵심 사상은 자 인간 평등,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 다음에 누구나 마음속에서 다 하늘님, 그걸 천주라고 하는데 모실 수 있다, 모실 자. 내 마음이 곧 너의 마음, 오심적 여심 이런 것 등이 있죠. 정답은 2번이고 인간 평등을 굉장히 강조한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배제학당을 세워 신학문 한급에 기여했다. 이건 이제 개신교와 관련돼 있죠. 개신교. 이제 배제학당은 이제 감리교 아펜셀러가 세웠고요. 1885년 최초의 근대식 서양 선교사관 해학교 일제 통제에 맞서 사찰령 폐지 운동 이건 이제 불교 개혁과 관련돼 있죠. 이제 한영훈이 핵심 인물이죠. 간척 상업 새생활 운동 이거는 박중빈이 창시한 원불교. 제사와 신주를 모시는 문제로 정부의 탄원을 받은 것이 바로 천주교가 되겠습니다. 이 제사 문제 단 조심할 게 동학은 거기에서는 이제 자유로웠지만 이제 평등, 양반, 상놈 이런 평등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죠. 정답은 2번. 27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을 온 것은 자 이것은 누가 낙향하여 학문연계집된 전라도 부안군의 반계수록 자 중농적 실학의 선거자 유형원이 되겠죠. 자 유형원은 반계수록에서 균전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산업공상 신분에 따라 차등 있게 토지를 나눠주자. 거기에 맞춰서 조세제도와 병역을 조정하자. 뭐 이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영농 육성에서 산업공상 신분에 따른 토지의 차등 분배를 주장하였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정조 때 규정각 검사관 활동한 사람은 이제 서울 출신들이 이제 세 사람이 있죠. 바로 북학파 실학자 박재가 발해고로 쓴 유득공 뭐 등등등 서이수. 자 동국지리지를 저술하여 사만의 이치를 고증한 이제 그 역사 지리학 쪽에 이제 실학적인 기초를 놓은 사람은 한백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광해군 때. 네. 그 다음에 지전설을 주장하여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한 사람은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홍대용이 있고 이보다 앞서서 이제 김성문이라는 사람도 이제 주장을 했었습니다. 연행사를 따라 청해 단여로 열하일기를 집필한 사람은 북학파 실학자 연암 박지원이 되겠죠.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28번 다음 주장을 펼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전론은 이거 이제 정례학용의 그 뭐 삼목 삼론이 있죠. 예. 이제 이것만 봐도 뭐 정례학용이라는 걸 알 수 있지만 다산 여기 보면은 이제 여전론이라는 게 있어요. 여전 전국의 토지 땅을 이제 그 산천 지세에 따라서 여기 보면 나눈 그것을 여라고 하고 거기에 책임자를 여장을 두고 여장의 지휘 아래
다 함께 경작을 한다. 공동 경작을 하고 여장 몫은 떼고 일한 만큼 공동 생산해서 공동 분배한다. 바로 정약용이 바로 여전제가 되고 나중에 이걸 좀 이제 좀 새롭게 좀 보완 필요성이 있어서 이제 정전제라는 이제 것도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의 정은 이제 우물정자로 해서 이제 그 일결은 이제 그 공전이고 나머지 8결이 이제 사전이 되는 것이죠. 자, 정약용 하면은 이제 그의 그 저서들이 유명하죠. 대표적인 것이 지방행정 개혁과 관련된 거, 목민 심서, 그 다음에 지방행정 개혁, 그 다음에 경세유편은 이제 중앙행정 개혁, 통치제도 개혁, 흠흠 신서, 이건 이제 형률에 대한 것이죠. 예. 요거를 좀 잘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볼까요? 의산문답에서 지전설을 주장하며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한 사람은 북학파 실학자 홍대용이 되겠고요. 동의수세본을 저술하여 체질에 맞는 처방법, 사상의학, 태양, 소양, 소음, 태음, 소음 이걸 확립한 사람은 이재마가 되겠고요. 우서 앞서 문제였죠.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화 전문을 주장한 사람은 중상적 실학의 선구자 유수원이 되겠고요. 북학의에서 재물을 우물에 비유해 전략보다 소비를 권장한 사람은 북학파 실학자 박재가가 되겠습니다. 29번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출전 열하일기 연암 박지원이 되겠죠. 자, 박지원은 이제 북학파 실학자이고 청의 적극적인 교류와 수용을 문물 수용을 이제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상적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 시설 교통수단, 도로 이런 거를 이제 잘 확충을 해야 된다. 그리고 농업에 있어서도 관홍소초라는 것을 지어서 이제 한전론과 그다음에 상업적 농업 이런 것 등을 이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뭐니 뭐니 유명한 것은 이 사람은 양반을 비판하는 그러한 소설을 많이 썼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양반전, 허생전, 호질 뭐 이런 것 등이 대표적인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고요. 자, 북학위를 저술하여 우물 비유를 통해서 전략보다 적절한 소비를 강조한 사람은 박재가. 성호사설 과거록에서 토지 소유의 매매를 제한하는 한전론을 제시한 사람은 성호 이익이 되죠. 중랑적 실학인데, 자, 여기서 박지원의 한전론은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제한한 것이고요. 이익은 토지 소유의 하한선, 그 하한이 되는 것, 도저히 사고팔 수 없는 것을 영업전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서에서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과 전문화 주장한 사람은 유수원이 되겠죠. 그다음에 색경에서 담배, 수박 등의 상품 재배법 이런 상품 작물 재배 강조하고 사문난적으로 몰려서 죽었던 사람은 박세당이 되겠습니다. 30번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 그림에도 두각을 나타낸 실학자 초정 선생인데 이 사람은 북학위를 저술했고 우물물 비유를 통해서 적절한 소비를 강조했다. 박재가가 되겠죠. 자, 이 사람은 이제 서울 출신으로서 이제 규장각 검서관이죠. 예, 거기 유명하고요. 적극적인 청과의 교류, 교역 이거를 강조했습니다. 자, 양반전, 양반 허리 무능 비판한 사람 허생전, 호질, 이거 연암 박지원. 북한산 진흥한 순수비를 처음으로 공정한 사람은 시서화에 능했던 추사 김정희. 금석과한록에서 저서를 남겼죠. 성호사석 과거로에서 토지 매매를 제한하는 한전론 하한선을 제시하면서 영업전을 강조한 사람은 성호 이익. 우서를 통해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과 전무를 주장한 사람은 중상적 실학의 선구자 유수원.
자, 다음 31번.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은 무슨? 자, 의산문답 담원 일기하면은 북학파 실학자 홍대영하고 관련돼 있죠. 자, 이 사람은 이제 지전설을 뭐 무한우주론 뭐 이런 걸 주장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이제 타파했다는 걸 여기 보면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뭐 1번이 되겠죠. 지전설과 무한우주론, 뭐 우주인의 존재 등 그런 획기적인 그런 내용을 이제 주장을 하면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깬 사람이죠. 자, 남북궁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이제 발해고로 저술한 이제 유득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해사를 한국사에 편입을 시켰고요. 서울 출신 규장각 검사관 출신이죠. 북한산 비가 진흥강 수습에 고생한 사람은 추사 김정희, 금속과한로. 서울 출신으로 규장각 검사관에 등용된 사람은 위에 있는 유득공도 있지만 이제 박재가도 있고 서이수 요 세 사람은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여전론을 통해서 마을 단위 토지 분야 공동 경쟁을 주장한 사람은 다산 정약용이 되겠습니다. 32번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자 국보 제55호에는 현존하는 유일의 조선시대 목탑으로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졌는데 인조 때 다시 조성이 된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 후기 때 그 이제 그 뭐야 여기 근데 여기 보면 또 그 외에 또 저기 그 힌트가 또 있어요. 여기 쌍사자석 등이 나오고 성년지 국보가 무려 하나 둘 그리고 국보 55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보가 제일 많은 이제 사찰은 이제 경주 불국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영주 구석사가 있고 자 그다음에 충북 보은의 법주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에, 바로 5번이 되겠고요. 굉장히 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인조 때인 1602년에 다시 조성이 됐는데 이게 5층으로서 가장 큰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것이 조선 후기 이제 17세기 이제 건축물로서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바로 이제 불교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는 것이죠. 충북 보은 법주사 팔상전 부처의 생애를 8개 그림으로 그린 것이 이제 보관되어 있는 것이 팔상전인데 그 다음에 여기 전남 굴의 화암사 각항전 그 다음에 김제 금산사 미륵전 자, 요 세 개는 이제 17, 18세기 초 이렇게 조선 시기 때 이제 건축물이고요. 내부가 하나의 내부의 통로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제 올라가는 그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요 세 개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뭐 마곡사 대형 보존이라든지 무략사 극랑젓도 이제 중층 2층 이상이지만 뭐 이거는 뭐 그냥 맛보경으로 그냥 나올 뿐이지 뭐 국보랑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금산사 미륵전 화암사 각항전 법주사 팔상전은 이제 국보급이니까 꼭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국보급 문화재가 많이 나오는 데가 바로 법주사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부석사는 뭐 이제 뭐죠 그 이제 그 무량수전 이제 고려 후기 때 주심포 배을림 양신 그것이 되고요. 그다음에 소조 아미타열의 좌상 그 외에 뭐 그 앞에 그뭐 석등이 하나 있고 또 뒤에 그 선묘각의 이제 어떤 그림 뭐 벽 그림도 있고요. 뭐 등등등등 이제 한만 제가 알기로 한 5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너다섯 개 정도 있는 거. 자, 뭐 그렇게 해가지고 불국사는 잘 아실 테고요, 다람들. 자,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33번 가에 들어갈 그림으로 오는 것은 겸재. 자, 조선 후기 화가 중에 삼재가 있죠. 겸재, 정선. 네. 그 다음에 뭐
제가 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하여튼 뭐 윤두수라든지 김득신 뭐 이런 사람들이 아마 삼재로 아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겸재 정선은 꼭 알아두시고요. 잘 모르더라도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산천의 아름다움을 그려냈다. 이게 바로 이제 진경산수화가 되겠죠. 그럼 정선의 작품 두 개 딱 유명하죠. 인왕제색도하고 금강전도가 있습니다. 네, 바로 1번이 바로 인왕제색도가 되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는 뭔가 보죠. 이거는 이제 강세황의 서양식 원근법과 관련되는 영통 동구도, 영통골 뭐 입구도라고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3번은 이건 이제 조선 후기가 맞고요. 3번은 이제 음, 이제 몽유 도원도, 예, 안견이 그린 것이죠. 조선 세종 때, 예, 조선 초기의 대표적인 그림이고 4번은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이제 이 두 개가 이제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것인데 역시 예, 조선 전기 때 이제 강희안이라는 사람이 그린 고사 관수도가 되겠습니다. 조선 전기 두 개 나와 있고 나머지는 다 조선 후기 것이죠. 자, 다음 34번. 다음 특별전시전에 그림으로 적절한 것은 단원 특별전인데, 자, 3원이 있죠. 단원 김홍도, 해원 신윤복, 5원 장승업. 예. 이건 이제 김홍도 그림을 찾는 것이고, 김홍도는 이제 서민 생활을 또 익살맞게 잘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조심할 게 김홍도와 조금 비슷한 분위기로 나오는 사람이 이제 긍제 김득신이 있는데, 예, 여기 이제 김득신 작품이 하나 있어요. 이제 김홍도하고 조금 비슷하기도 한데 좀 해악스러운, 예, 파적도래 가지고 적막함을 깬다 말해가지고, 예, 요거는 김득신 작품이고요. 이걸 빼놓고 그거 하나만 잘 알아두면 돼. 김득신 거는 파적도 뭐 노상 안현도라든지 그 외의 것은 생활상을 잘 보이는 것은 다 김홍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죠. 자리 털기. 예, 마름이 여기 뒤에서 거들먹거리고 누워 있죠. 예. 자, 2번은 이제 율곡이의 어머님 신사임당의 초충도 풀과 벌레. 4번은 이제 아까 나왔지만 이제 겸재정선의 인왕제색도. 5번은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을 통해서 조선 후기 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